이거는 고개 드는 업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는 못했고 주식 선물 종목에 있는 것만 좀 몇 개 봐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내가지고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 동향도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물론 빠졌다가 들어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오르면은 그죠, 신호가 나게 되죠. 여기 1차적으로 여긴 돌파 중에 있고 여기 돌파하고 여기까지 돌파하면은 상승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오르다가 꺾이고 그죠, 오르다 꺾기도 여기서도 오르다 꺾이고 해서 꺾일 가능성 염두에는 두시는데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지속될 경우에 외국인이 빠지면서 하락했거든요. 이후에도 빠지면 또 하락하겠죠.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는가 잘 보시고 요거 넘게 되면은 신호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는 양면이 있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당연히 지금 수혜는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한데 아직까지 외국인 동향은 지금 거의 70% 가까이 돼서 외국인 동향은 사실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평가 레벨이기도 하고요. 실적에 비해서. 부동산에 많은 대출이 나중에 금융위기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저평가가 많다고 했는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위치죠. 여기도 넘게 되면은 그죠. 고개 드는 걸 이것도 고개 드는 걸 여기 두 가지 넘으면 무조건 상승 신호입니다. 외국인 동향은 별로 약간 안 좋긴 한데 삼성증권도 좀 비슷한 위치죠. 여기를 넘느냐 마느냐 넘으면은 추가 상승입니다. 증권도 조금 저평가 업종입니다.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하락하겠지만은 여전히 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 종목 말고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되게 좀 PER, PBR상 저평가 레벨이라서 좀 넘으면 아마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시 깔아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죠. 은행과 증권. 그에 비해서 금리가 미국제가 떨어진 거서 국채금리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음, 보험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는 건지. 근데 이것도 일단 여기는 벗어나긴 했죠. 요거는 늘 하락할 땐 요거 벗어난 이후에 접근한 습관 기르시하고 접근하더라도 여기를 손절로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를 지지되면 더 갈 것이고 빨려 내려가면은 다시 하락권으로 가니까요. 추가 반등할 건지 하는데 뭐 외국인은 뭐 크게 빠지진 않고 기관이 매도해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외국인이 좀 더 들어오는가. 이제 미 국채라든가 이제 금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아도 좀 비슷하긴 한데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죠. 이거 조금 더 올려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외국인이 빠졌다가 그죠? 빠졌다가 물론 빠진 것만큼 들어오진 않아서 이렇게 늘어지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염두에 두시는데 이것도 이제 박스권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여기 넘으면 이 박스 여기 넘으면은 상향 여기 이것도 약간 대기는 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평선을 회복하고 MACD 상향은 났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조금 호조이긴 하죠. 그리고 기아차는 대단히 저평가입니다. PBR. 뭐 이제 애플카로 약간 예전에 테마성으로 오른 게 있긴 하지만 그죠, 여전히 PBR은 별도로 봐도 1.45뿐이 안 되고요. 단 별도로는 조금 실적이 빠집니다. 1조 3천억이고 30조 조금 빠지죠. 연결로는 양호한데 연결로는 3조 5천억을 버는데 그죠? 조금 별도 재무제표만 더 괜찮았으면은 강력 매수를 외쳤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전기차라는 약간의 테마성이 있어서 물론 이 테슬라나 뭐 루시드나 뭐 리비안 미국 거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차들이 미국 전기차들이 기아차보다 한 100배는 더 고평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00배는 좀 심했나요? 여튼 10배 이상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스웨덴에서는 테슬라 따라잡았고 네덜란드가 어딘가에서는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보통 이제 3위권을 폭스바겐, 테슬라, 기아 그런 식으로 3위권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몇 년 후에 테슬라는 기아한테도 따라잡힐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아가 테슬라처럼 오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테슬라는 작전주고 작전성이고 기아는 이제 봐야죠. 좀 별도상에서 조금만 더 오르면은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죠? 게다가 3분기까지라서 그래도 12월까지 합치면은 뭐 상황 따라서 2조 원까지 힘들겠지만 1조 원 후반까지는 되겠죠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34조 원. 저는 10% 이상을 선호하긴 하는데, 3조 원 이상 버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도 2조 원도 나쁘진 않습니다. 게다가 연결이 대신에 양호하니까. 연결로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8천억이. 이건 이제 뭐 계열사까지 다 합친 거. 그런 지분 이득까지 다 합친 그런 걸 텐데. 게임주들이 급등했다가 또 폭락하고 막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웹젠도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들긴 했는데, 그죠? 그래서 굳이 한다면 여기 빨리 내려오지만 않으면은 좀 보는데 외국인 동향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인 빠져나오고 있고 신작 게임이 별로라는 얘기가 있는데 웹젠 말고도 게임주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의 테마성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막 덤비실 것까지는 없고 메타버스 테마로 많이 올랐죠. 근데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찾아서 어느 종목에서 사실 대박이 날지 모릅니다.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컴투스도 기어이 기관들 여기까지 누르더니만 또 이렇게 만들고 얘네들 이게 제가 볼 땐 주식 선물 놀이입니다. 이것도 얘네들 주식 선물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관들이 물론 이제 컴투스도 외국인 동향은 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작전팀 말고 주식 설모 TV에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올해도 몇 번 올려드리기도 했었고요. NC는 반등 주긴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저평가는 아니라서 지금은 하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는 게임주 하나 잘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게임주 잘 잡으면 그죠? 초창기 10,000원 하던 게 지금 70만 원이니까요. 물론 NC만큼 발전하기가 쉽진 않죠. 이것도 나중에 다뤄드리려고. 뭐 NC는 지금 추천 아니고 웹젠이 약간 컴투스도 아직 아니고 웹젠이 조금 신호가 나긴 했는데 약간 미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살짝 신호 난 거 보여드리는 정도. KTNG 담배 외국인 동향은 좋진 않은데 이것도 조금 바닥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좀 바닥권에서 작년 대비 많이 오르지도 못했어요. 물론 이제 담배, 홍삼 그 두 가지로 승부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이 라인을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차트 원리인데 물론 이게 약간 고평가 아닙니다. 고평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 뚫었을 때 반등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신호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낫죠. 주봉상으로 아직은 살짝 못 뚫은 것 같긴 한데 좀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 여기를 넘어야 됩니다. 여기라도 좀 넘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외인 동향은 조금 좋진 않다. 근데 안정적인 수익을 담배는 가져가고 있죠. KTNG 고평가 종목들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도 지금 상승 추세라서 나중에 이거는 상승 추세가 깨질 때를 기다렸다가 하방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방을 외국인도 들어오는데 이게 진성 외국인은 아닐 것 같아요. 너무 고평가라서 천보 테마성은 좋은데 깨지기 기다리셨다가 깨지게 되면은 하방을 좀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보실 거면 그냥 매달 조금씩 모아가셔도 되고요. 하방을 후성은 지금 잠깐 얘도 고평가거든요. 잠깐 지금 어떻게 긋느냐 이렇게 그면은 살짝 이탈했고 근데 이렇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면은 아직 이탈을 안 했고 그죠? 그래도 살짝 이탈하긴 했네요. 그죠? 이평선으로도 일본 61선 이탈하려고 말라고 61선 깨지게 되면은 이거 조금 하방 근데 뭐 바로 가진 않겠고 한 단계 떨어지더라도 뭐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이것도 되게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뉴질펀드 정부 좀 지원 받으면서 약간 테마성으로 둘 다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PBR상 지금 거의 원탑이 20몇이죠. PBR이 원탑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진성외국인은 아닐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만들고 이거 깨질 때 기다리면은 한 주가 50만원이라 한 계약이 500만원이 좀 너무 크긴 한데 이것도 좀 깨질 때를 기다리셨다가 깨지면 추세 깨지면 아니면 60일선이라도 깨지면 이것도 아마 조금 급락 패턴을 갈 것 같습니다. 주식선물 하방은 고개를 드는 애들을 함부로 치면은 당합니다. 고개를 드는 애들은 지금처럼 상승 추세가 깨지는 구간 이제 요건 이제 네이버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면은 여기 깨졌죠. 깨지고 나면은 이 옆으로 봐야 된다는데 뭐 정확한 박스권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잡아서 이 아랫단 네이버는 이제 이 아랫단 깨지게 되면은
네이버는 이 아랫단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하락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내면은 뭐 여기 박스권 옆으로 끌어가다가 상승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가가 여기서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경우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무리하게 견인하면은 꼭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게 식으로 안 하고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죠? 물론 1차 하락은 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네이버도 좀 고평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발전 가능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나 뭐 테마는 많이 겹치는데 일단은 이렇게 고개 드는 애들 함부로 막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깨졌을 때 근데 이거 주봉상 깨진 거고 일봉상 깨졌을 때 하면은 한 요 정도 먹는 거죠. 요런 정도의 조정을 먹는 거고 일봉상 여기 깨졌을 때 먹을 때는 그죠. 그리고 다시 치고 오르면은 잘라야죠. 무조건 고개를 더 들면 잘라야 됩니다. 치고 오르면. 근데 이거를 뭐 제가 네이버 같은 애들을 그 막 하방에 모아가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우량주 격이니까요. 차라리 카카오가 조금 더 버블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이버도 버블이 좀 많긴 합니다. 좀 카카오가 더 심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봐도 깨졌죠. 그죠? 이것도 네이버랑 똑같죠. 깨졌죠. 카카오는 여기를 잡아야 되나? 여기를. 그죠? 이것도 여기. 근데 이건 조금 제가 좀 불안합니다. 이거 원래는 이게 반등 패턴, 미련의 반등 패턴 가려면 여기까지 좀 빨리 나왔어야 돼요. 다시 꼬라박더라도.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이러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근데 워낙에 좀 코로나 수혜가 있어서 급락하겠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상승 추세가 깨지고 나면요. 여기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늘 조심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 정석이 이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이 아니더라도 대충 그려서라도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한 단계 떨어지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급락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카카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작년 올해 너무 급등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카카오 말이 안 됩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한 뭐 17만원 하던 게 지금 한 40만원 가는 거고 이거는 거의 3만원 2, 3만원 하던 게 17만원 찍고 12만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이 종목은 반등을 더 하더라도 반등을 나중에 혹시 나온다고 칩시다. 반등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여기 넘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됩니다. 이 어느 중간인가 이게 작게 꺾이든지 아니면은 쌍봉으로 꺾이든지 아니면은 살짝 넘다가 꺾이든지 이 모든 걸 다 염두에 둬야 돼요.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건 여기를 보통 한 번에 안 가고 여러 번 가서 뚫는데 차라리 이렇게 뚫으면은 낫지. 그리고 지지를 보일 때 그때 상승 차라리 그렇게 봐야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서 그죠. 이 하락 때 좀 처분 거래량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좀 살짝 들어와서 좀 더 외국인 여부에 달린 것 같기도 한데 향후 발전성이나 테마성을 좋으나 좀 버블 있지 않나. 요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더 자주 고개 하나만 더 포장 중에 살짝 그죠? 살짝 고개 들었죠. 포장이 살짝 고개 든 게 있고요. 페인트도 고개를 들긴 했는데 이거 너무 급등 양상이라 따라 붙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조광 페인트는 괜찮긴 한데 그죠? 제강이 다는 아닌데 그죠? 막 일부 제강들 근데 대한제강은 또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하네요. 만호제강 같은 경우는 살짝 고개 들긴 했는데 세화제강은 좀 별로고 제강 조금 더 이거는 신호가 낮다고 보긴 그렇고요. 그죠? 전반적으로는 아니죠. 그죠? 아닌데 조금 더 신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대한제강 같은 거 좀 더 들어오나 좀 봐야 되겠는데 시멘트도 살짝 고려 시멘트, 삼표 시멘트 살짝 한일 시멘트 고개를 좀 들긴 다 들었죠. 그죠? 이런 거 제가 한 거는 이 정도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아침에 오늘 월요일 아침에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그냥 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